나는 학기 중에 어려운 걸 못했으니까 심한 문제집 풀어야지. 또는 진도를 좀 빨리빨리 더 나가야지. 학기 중에 뭐 이것도 하고 내신도 하고 했으니까 진도를 막 계속 나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야. 중요한 답은 뭐냐면 오늘 선생님이 너네한테 이제 해주는 건 여름방학 앞두고 어떻게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전반적으로 좀 알려주려고 할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보면은 오늘 갑자기 막 의지가 뿜뿜해가지고 막 오늘 열심히 하고 내일 지치지 말고 꾸준히 시간을 잘 나눠가면서 좀 열심히 하는 거를 연습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첫 번째, 제일 먼저 이제 공부를 진짜 이번에 여름방학 때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은 이거야. Just do it. 뜻이 뭐지? Just do it. 그냥 해 라는 얘기가 있잖아. 이거는 진짜 그냥 해 라는 말인데, 공부를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제일 이건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별의별 공부와 핑계를 다 댄단 말이야. 그때 가장 머릿속에 명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한다 라는 말이 이 뇌를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처럼 하라 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못할 핑계, 안 할 핑계를 대지 말고 그냥 하자라는 이야기야.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별의별 핑계가 되게 다 생겨. 갑자기 오늘은 뭔가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또는 어제 여행 갔다 와서 오늘은 왠지 쉬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어제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별의별 핑계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핑계를 하나 허용해 주면서부터 그 다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피곤하지만 그냥 그래도 해야지. 어제 여행 갔다 와서 되게 피곤하고 자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 해야지. 어제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오늘도 그래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지 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해. 이 뒤에 이제 영상을 2개 보여줄 텐데 되게 많이 보던 영상일 거야. 그래서 한번 잠깐 볼까? 아무리 바빠도 훈련을 빼놓을 수 없고 빈칸에 오르기 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되게 엄청 유명한 김연아 선수지. 그래서 물어볼 때 그냥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하던 패턴을 매번 이어서 가면서 오늘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베네딕트 컴버배치인데 이분도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 많이 봤지. 이분이 하는 영상도 한번 좀 봐봐. 자막 있으니까 자막을 보면서 하면 될 거야. 이것도 영상도 되게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되게 모든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라는 거에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핑계 대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정하고 내일 할 일을 정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매번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걸 가장 첫 번째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좀 힘들겠지만 일단 내 계획대로 그냥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갖고 나머지를 한번 쭉 보자. 이제 우리 수학이니까 선생님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줄 텐데, 수학 공부가 당연히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고 싶어.
보면 첫 번째,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거든? 한번 눈으로 봐봐. 눈으로 풀만한 문제일 거야. 답이 몇 번일까? 답이 5번. 눈으로 보이지? 그치? 근데 이제 1학년 게 아니라 이제 한 3년 뒤에 풀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한 이 정도 되거든? 좀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부터 좀 눈으로 푸는 게 좀 힘들어 보이지? 그쵸?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능 문제를 한번 볼까? 수능 문제는 이렇게 생기거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킬러 문제라고 하는 좀 난이도가 많이 높은 문제들이야. 이걸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못 풀 것 같아? 이 문제는 보자마자 내가 풀 수 있다 없다 판단이 들었어? 이 문제는 보자마자 내가 풀 수 있다 판단이 바로 들었어? 왜 이 문제는 뭔가 약간 긴가민가 하고 이 문제는 보자마자 이건 내가 못 푼다라고 판단을 해버릴까? 이게 첫 번째거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수학 문제라서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건데 한번 봐줄게. 이렇게 생겨져 있는 미로가 있어. 어떻게 해야지 탈출할 수 있을까? 눈으로 풀리지. 따라가 보면 저렇게 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지. 맞아? 이 미로를 보고 난 못 풀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 없지. 그냥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바로 떠오르지. 너무 단순하니까. 네, 이렇게 생겨져 있는 미로도 있어. 한번 봐봐. 복잡하긴 해도 이걸 보고 나는 못 풀어 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 없지. 복잡해서 한눈에 풀이가 바로 보이진 않아. 근데 이 문제를 보고 나는 복잡해서 못 풀어 라고 생각을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수학 문제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 수학 문제도 얘는 너무 단순한 미로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풀이가 바로 떠올렸던 거지. 근데 얘는 그냥 조금 복잡한 미로거든? 근데 문제를 딱 보자마자 풀이가 바로 안 떠오른다고 못 푸는 문제가 전혀 아닌 거야.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풀어보는 거야. 수능 문제도 똑같아. 여긴 너네가 아직 안 배운 내용 과정이 있어서 더 복잡해 보일 뿐이야. 그냥 이 문제를 보고 선생님도 만약에 수능 매년 푸는데 수능에 21번, 뭐 30번 이런 킬러 문제들 보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하면 답 이렇게 풀어가지고 선생님도 바로 안 떠올라. 모든 사람 안 떠올라. 근데 어떻게 하면서 풀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수학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거든. 아까 이 미로도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이렇게 푸는 게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 저기까지 답으로 도달할 수 있어. 그치? 너희는 선생님의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너희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고 싶어 해. 한 번도 안 헤매고 다이렉트로 바로 답까지 쭉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싶어 해. 이렇게 수학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선생님 직접 미로를 이렇게 선으로 그려본 거거든. 보면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일로 이렇게 갔어. 가다가 왠지 여기 보면 여기도 다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잖아. 그러면 이 순간 나는 문제를 못 풀어 하고 놔버리는 거야? 아니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풀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뭔가 쭉쭉 일로 가다가 여기도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잘 왔어. 여기까지. 근데 처음엔 또 이렇게 갔거든.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다 막혀있어. 여기서 나는 틀렸다. 이 문제 못 풀어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야. 수학 문제도 그런 거거든. 수학 문제도 처음부터 완전 깔끔한 풀이로 한 번도 안 헤매고 답까지 스트레이트로 나온다. 이런 건 진짜 없어. 초등학교 문제, 아까 말했던 중학교 1학년 문제까지는 그런 게 좀 어떻게 돼.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수학 하면서부터는 깔끔한 풀이로 한 번에 푸는 건 외우지 않는 이상 안 돼. 근데 그 외우는 건 더 문제가 되지. 왜? 내가 외운 게 안 나오면 소용이 없거든. 그다음에 게다가 중학교야 뭐 몇 개가 안 되니까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데 고등수학은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아.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절대 없어. 수학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공부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전반적으로 내가 아래로 가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도전을 해보는 거야.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요거랑 또 이제 비슷하게 또 하나 예시를 들어주면 이렇게 푸는 거를 너네가 이제 답지 보면 이렇게 풀려 있지. 왜? 답지는 헤매는 과정이 안 나오잖아. 해설지를 보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쭈루룩 가서 답 이렇게 나오지. 해설지를 너네가 너무 많이 보니까 나도 해설지처럼 풀고 싶은 거야. 한 번도 안 헤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해설지를 또 이제 선생님이 비유를 많이 드는 게, 너 이 게임 좋아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 보통 남학생들을 좀 더 좋아하고, 선생님도 예전에 되게 게임 엄청 많이 좋아했거든. 게임을 볼 때 게임 같은 걸 상상을 해봐. 안 하는 친구들도 내가 공략이 있어. 그냥 이 문제를 내가 혼자 해보지도 않고 공략만 보고 그대로 이행하면 그게 재밌나? 재미없지. 그냥 나는 공략을 따라하는 그냥 꼭두각시 인형이 됐을 뿐이잖아.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안 됐어. 그럼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더 좋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면서 재밌는 거잖아. 그러다가 정말 너무 안 돼도 한 3, 4일 동안 내가 해보고 더 이상 모르겠다 했을 때 공략을 잠깐 보면, 그럴 때는 너네들 한번 상상해봐. 공략 끝까지 보지도 않아. 이걸 내가 놓쳤나 하면서 다시 가서 다시 그 부분부터 다시 한단 말이야. 수학 문제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만약에 저기서 이렇게 막혔어.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막혔어.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9번 문제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야지. 선생님, 여기까지는 좀 어떻게든 풀었는데 그 다음에서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때, 이렇게 막힐 때, 이건 미로니까 내가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 너네가 만약에 수학 문제라고 생각해봐. 여기까지 풀이를 잘 썼는데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풀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해봤는데 더 이상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들은 당연히 되게 전문가니까 너네들의 풀이 과정을 보고, 여기까지는 맞게 풀었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잘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힌트를 항상 준단 말이야. 근데 너네들은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봐. 딱 문제 보고 복잡해. 선생님 저 9번 몰라요. 이러면 너네 공부가 전혀 되지 않아. 수학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내가 시행착오를 항상 겪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수학을 빠르고 간단하고 공식으로 막 이렇게 푸는 게 절대 잘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해볼까 저건 저렇게 해볼까라는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는 게 공부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이 한 번에 끝까지 떠오르지 않아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한 줄 한 줄 적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수학 공부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얼마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될지를 한번 좀 보자. 딱 그냥 정해줄게. 하루에 1시간을 해야 될지 10시간을 해야 될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뭐 많이 하는 편이야. 물론 고등학생 가면 여기서 당연히 더 해야 되고 하겠지만, 하루에 2시간 하라 그러면은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지? 너네 막 엄청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잖아. 근데 하루에 2시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빼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빼고 나 집에 가서 혼자 스스로 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면 돼. 사실 이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들지. 근데 앞에 매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나는 하루에 2시간을 하는 건데 매일 해야 되는 거야. 오늘 했다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언제? 학기 중에.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너네가 뭐 이것저것 매일 학원을 다니고 나면 학원 끝나자마자 하루에 2시간 공부하면은 뭐 12시 반, 1시 바로 자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보다 더 하기도 힘들어, 사실. 그러면 학기 중에 사실 저게 이제 거의 끝이라고 보면 방학 때를 한번 볼까? 방학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많잖아.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 4시간이라는 걸 한번 봤을 때, 내 옆에 쟤도 한 3시간 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3시간 해야지. 우리 반에 좀 1등 하는 애는 하루에 한 4시간 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4시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줄게. 고등학교 만약에 어떤 등급이, 어떤 학생은 1등급이고 어떤 학생은 3등급이야. 그래서 봤더니 난 지금 3등급인데 제 1등급인 애가 하루에 한 3시간 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3시간 해야겠다. 이렇게 공부를 막 했어, 방학의 계획을. 그러면 방학이 끝나면 이 학생 둘은 3등급 학생이 1등급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당연히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그 차이가 유지될까? 원래 있던 실력의 차이가? 똑같이 공부했으니까 차이는 오히려 벌어져.
우리는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의 실력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똑같이 3시간 했는데 3시간 동안 하는 분량이 다르지. 나보다 쟤는 잘해. 그럼 나는 나보다 아무래도 수학 문제를 더 빨리 풀기도 하고 이해도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3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쟤는 10장, 나는 7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계속 쌓여나가면은 나는 제 1등급을 따라잡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똑같이 공부하면 격차는 벌어질 뿐이다. 그러면 실력 격차를 좁히려면 결국 나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애들이 한 3시간, 2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거든, 방학 때. 그러면 우리의 일단 목표는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를 열심히 매일 공부한다가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게 이번 여름방학의 수학의 마인드, 그 다음에 시간 투자하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엔 이렇게 공부를 방학 때 진짜 열심히 너네가 많이 했어. 선생님 말을 듣고 가서 오늘 하루, 일주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방학 내내 열심히 했어. 그럼 이제 2학기 때 성적이 바로 확 올라질까? 이게 1시간 공부하면 1시간만큼 내가 똑똑해졌으니까 그만큼 점수도 오르고 10시간 공부하면 내가 10시간 전보다는 그래도 더 똑똑해진 것 같으니까 점수가 오르고 100시간 공부하면 훨씬 더 똑똑해졌으니까 점수가 더 오르고 이렇게 기대하는 게 당연한 사람의 심리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렇게 기대가 돼. 너희의 기대는 그렇지만 사실 안타깝게 성적은 그렇게 오르지가 않아. 보통 일반적으로 저게 선형적으로 오른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1 노력했으면 1만큼 더 잘해지고 10 노력했으면 10만큼 더 잘해지고 100 노력했으면 100만큼 더 잘해지고 이걸 사람의 머릿속에선 기대하거든. 근데 실제는 계단식으로 점수가 올라. 이것도 많이 들어봤지. 그림을 보면 진짜 이렇게 점수가 올라. 우리의 눈높이는 이 초록색처럼 올라. 아, 나는 더 많이 할수록 점점 더 계속 비례하게 계속 잘 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실제 점수는 이렇게 올라. 공부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 난 진짜 죽어라 하는 것 같은데 점수는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올라. 한 번 오르면 또 그때부터 점수 변화가 또 없어. 그러다 한 번 또 갑자기 오르고. 또 그러다가 또 한 진짜 몇 개월 동안 또 점수 변화가 되게 하나도 없어. 진짜 꾸준히 매일 계속 하는데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오르고. 여기서도 계속 점수 변화 없다가 한 번에 확 오르고. 점수는 항상 이렇게 올라.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이. 그러면 이럴 때 제일 슬럼프가 많이 오겠지. 되게 하기 싫겠지. 이럴 때는 어때? 당연히 신나지. 내가 했는데 점수가 확 올랐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 내가 해도 안 바뀌는 것 같거든. 하기 싫거든. 그러면 선생님 경험상으로 대부분 이럴 때 한 50%는 안 해.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안 해. 이거는 마치 너희들이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싶어서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어. 한 10초 끓였어. 안 끓어. 한 20초 끓였어. 안 끓어. 한 30초 끓였어. 아직도 안 끓어. 그건 나는 물을 못 끓이나 보다 하면서 불 끄는 거야, 그냥. 계속 하면은 언젠간 끓거든. 바로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점수도 똑같아. 내가 바로 티가 안 나는 성적이 안 나왔을 뿐이지 실력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슬럼프 기간을 항상 꼭 잘 겪어내야 된다.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 다음에 이거랑 이제 플러스 같이 알파 하면은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성적을 좀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학생이야.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한 60점 정도 받았어. 그럼 60점에서는 점수가 10점 올리기에 생각보다 쉽거든. 잘 올라가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 여름방학에 바짝 했더니 한 70점이 됐어. 그러면 똑같은 양을 공부하면 70점에서 80점이 될 것 같아. 머릿속에 기대는 그렇잖아. 왜냐면 내가 그냥 쉽게 해서 일주일에 10시간씩 공부했다 치자. 그래서 한 달 했더니 10점 올랐어. 뭐 똑같이 또 일주일에 10시간씩 하면 또 10점이 올라서 80점이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일주일에 똑같이 공부하면 또 10점이 또 올라갈 것 같은 걸 기대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본인도 어느 순간 알아. 그다음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어. 나는 10시간에서 60점에서 70점이 됐는데 70에서 80점 가려면 일주일에 20시간 해야 된대. 뭐 갑자기 하기 싫어지지. 뭔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잖아. 10시간에서 10점이면 1시간당 1점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20시간 해야지 10점 올라간대. 그럼 1시간당 0.5점밖에 안 오르는 것 같잖아. 야, 가성비 안 좋아. 안 해. 이렇게 버리면 그냥 영원히 70점인 거야.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성적을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성적이 너무나 안 나와. 그래서 공부라는 마인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만큼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마인드를 가져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뻔하게 너무나 잘 나온다.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최악인 거야.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게 이런 거거든. 아까 여기서 공부하다가 안 해. 그럼 다시 일로 가. 공부하다가 안 해. 또 다시 일로 가. 이거는 어중간하게 해도 하긴 한 거잖아. 힘들어. 어중간하게 해도 당연히 힘들어. 쉬운 공부가 어디 있어. 힘은 힘대로 계속 들지만 성과도 안 나와. 이게 제일 최악인 거지. 진짜 죽어라 힘들어도 뭔가 성과가 나오고 보람을 느끼면 나름 괜찮거든. 진짜 내가 여름방학 이번에 하나도 안 놀고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2학기 때 내가 목표했던 점수를 받았어.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기억보단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아. 근데 적당히 했어. 적당히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놀기도 하고 공부도 했겠지. 근데 공부하는 건 당연히 힘들지. 근데 2학기 때 점수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럼 당연히 어중간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힘만 들고 난 계속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계속 하기 싫고 이렇잖아.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수없이 계속 공부를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갈 때까지 언젠가는 무조건 오르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단 무작정 무엇을 하던 간에 아무 생각 없이 많이만 하면 되는 걸까? 이것도 아니지. 중요한 건 무엇을이지. 무엇을. 이것도 알려줄게. 보통 이제 여름방학 같은 겨울방학 같은 방학이 되면 학기 중에 못했던 공부를 하고 싶어 해. 이런 거지. 심화 문제집 풀기. 나는 학기 중에 어려운 걸 못했으니까 심화 문제집 풀어야지. 또는 진도를 좀 빨리빨리 더 나가야지. 학기 중에 뭐 이것도 하고 내신도 하고 했으니까 진도를 막 계속 나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야. 중요한 답은 뭐냐면 지루함을 이겨내면서 공부해야 돼. 왜 지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는 걸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 아는 걸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건 사실 지루한 게 맞아. 근데 그럼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사실 저기서 아는 것이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아는 것 같은 거. 아는 척 하는 거지. 이것도 예시를 좀 와닿게 한번 해볼까? 너희들이 갑자기 있다가 뭐 부모님 생신이야. 그래갖고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싶어. 손수. 그러면 너네가 갑자기 냉장고 딱 열고 아니면 마트 가서 그냥 장을 하나도 안 찾아보고 다 능숙하게 사갖고 레시피도 안 보고 바로 요리할 수 있어? 없지. 어떻게 하겠어? 검색하고 레시피 적고 하나 보고 하나 풀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하겠지. 너는 지금 수학 문제 그렇게 풀고 있는 거야. 능숙한 단계가 아니거든. 근데 할 수 있는 단계이기는 해. 근데 그거를 여러 번 하는 거야. 너네가 만약에 올해는 미역국을 끓일 때 레시피도 찾고 유튜브도 찾고 계속 봐가면서 했어.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아니면 뭐 아빠 생일도 하고 엄마 생일도 하고 뭐 동생 생일도 하고 계속 다 했어. 그럼 일주일에 뭐 한 달에 뭐 한 번씩을 매달 끓였어. 그럼 1년 뒤에는 유튜브 봐야 될까? 안 봐도 되지. 수학 문제도 그 정도의 단계가 돼야 돼. 능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능숙하면은 내가 10번 풀을 때 10번 다 맞거든. 근데 능숙하지 않으면은 10번 풀면 한 3, 4번은 틀려. 근데 그럼에도 너네가 풀 때는 이거 틀렸는데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도 수학 문제를 항상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능숙함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 당연히 지루해. 너희들의 마인드에선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또 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조금 부족한 게 많이 보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채워나가야 돼. 당연히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재밌지.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항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 내가 했던 거 또 하는 거 지루하지만 새로운 거 배우는 건 당연히 재밌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안타깝지만 공부하는 척은 되게 잘할 수 있어. 주변에서 가서 나 지금 뭐 중학교 2학년인데 미적까지 다 했어. 말하기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근데 미적분은 얼마나 잘하는지는 아무도 체크해주지 않지.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시험 보면 훨씬 더 못 볼 수도 있지.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걸 절대로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계속 반복하는 걸 계속 해야 된다. 진짜 잘 곰곰이 생각해봐. 너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내가 몰라서 틀렸던 게 많은지 아는데 틀렸던 게 많은지를 생각해봐. 당연히 아는 게 훨씬 더 많았을 거야. 몰라서 틀리는 건 진짜 한 번 시험에서 진짜 많아야 한 2개? 항상 문제 풀면 너네는 한 3, 4개는 아는데 틀려갖고 오지. 이게 아는 척 했던 거야, 사실 정확하게 보면.
그 과정을 채워 나가야지 훨씬 더 점수가 좋다. 그래서 반복하는 건 지루하고 하기 싫지만 이 반복을 계속하고 이겨내야지만 100점을 만들 수 있다. 내가 그냥 적당히 겉핥기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알려줄게요.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거는 여러 번 반복하는 복습이 계속 필요하고, 복습을 하면 점수는 계속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학습 계획을 왜 세워야 될까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면 좋다라는 거 많이 들었잖아. 처음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근데 왜 해야 될까? 왜? 그냥 하라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지. 이걸 왜 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목표가 생겨야 되기 때문이야. 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한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하는 건 되게 지루해, 힘들고 긴 싸움이야. 근데 그 끝을 알고 노력하는 거랑 그 끝을 모르고 노력하는 거랑은 너무 천지 차이야, 내 마인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넌 계속해 라고 하는 거랑 넌 오늘 3시간 동안 계속해, 아니면 10장 풀 때까지 계속해, 이 말이랑은 아예 천지 차이지. 목표의식이 생기면 사람들의 능률이 훨씬 더 좋아지고 효율도 좋아져.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목표의식이 없이 하면 확신이 없거든. 내가 노력하기는 하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목표의식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가 제일 좋다.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지만 우리 안 세워본 사람 없지. 한 번씩은 다 세워봤지. 뭐 초등학교 때 방학 계획표, 시간 계획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플래너도 쓰고 다 하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100% 달성했던 사람 있어? 없을 거야. 정말 힘들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이 불가능에 가까운 왜 실패했는지라는 거를 알려줄게. 이것만 해결해도 우린 계획을 좀 더 잘 세울 수 있고 그 계획대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 이게 첫 번째야. 공부 계획표 써봐 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지? 이 생각부터 하고, 그럼 그냥 숙제만 하면 되나? 이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교재로 해야 되는지가 먼저 확정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수학이야. 그럼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저 학원에서 또 요거 하는데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뭐 영어나 다른 과목들도 다 물어봐. 아니면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이면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나 이때 한 3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정도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게 잘 알려줄 거야. 이게 가장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해.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내가 1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몰라. 한번 너네 지금 잘 생각해봐. 지금 가장 최근까지 풀 수 있었던 수학 문제집들 있지. 그거 한 장 푸는데 몇 분 걸렸을까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 바로 잘 안 떠오르지?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래야지 학습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 보통 선생님이 많은 경험으로 학생들한테 너 공부 계획 세워봐 이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계획표에 적어.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1시간에 진짜 열심히 하면 한 3장 정도 풀 수 있는 학생이야. 근데 내가 몇 장을 풀 수 있는지를 모르면 적을 때 5장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그럼 5장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못하지 그 시간 내에. 그러면 계획을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기 싫어. 안 써. 그러면서 또 흐지부지 되는 거야. 또는 몇 장이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는 무슨 공부, 몇 시부터 몇 시는 무슨 공부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속 시간이 밀리겠지. 내 능력치보다 과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럼 맨 마지막 계획은 시도도 못하고 잘 시간이 이미 된 거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 이거 파악하는 건 되게 쉽거든. 너네가 직접 수학이나 어떤 과목이든 간에 숙제할 때 책상에 앉은 시간을 한번 딱 체크하고 숙제 마치고 책상에서 일어난 시간을 한번 봐.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이 40분 걸렸어. 40분 동안 보니까 내가 3장 풀었어. 그럼 내가 한 장 푸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 알겠지? 거기도 이제 조금 더 가면 3장 동안에 수학 문제가 몇 문제였구나. 그럼 내가 일반적으로 한 문제에 이 정도의 시간을 계속 걸리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파악해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 다음에 마지막은 시간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학생이 정말 많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코치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공부 계획 세워봐 이러면 거의 한 100이면 한 90 정도는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이런 식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 수학은 저녁 먹고 7시에서 9시. 9시에서 한 30분 쉬고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뭐 영어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왜 그럴까? 내가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2시간 앉아 있으나 멍 때리고 2시간 앉아 있으나 시간은 2시간 지나가거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져. 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난 계획 달성한 것 같거든.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공부는 하나도 안 되고 정말 쓸모가 없어져. 그래서 분량으로 우리는 학습 계획을 꼭 세워야 돼.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당연히 몇 시간을 잡아놓긴 하겠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목표인 분량을 적어야 돼. 나는 9시부터 11시까지 수학 몇 장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그 시간 내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좀 더 빨리 끝났어. 그럼 한 30분 쉬면 되지. 한 20분 쉬면 되지. 그럼 빨리 쉬기 위해서 너네들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스스로 더 잘하게 될 거야.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학습 계획은 목표의식을 갖고 아무 공부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몇 장 분량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지 가장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줄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쭉 지금까지 알려줬는데 사실 처음 들은 내용 없고 되게 뻔하고 좀 쉬운 것 같지? 처음 들은 내용은 없잖아. 그냥 일단 해라. 그다음에 학습 계획 세워가면서 해라. 등등. 뻔하고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운 스킬이고 아무나 할 수 없어. 이러면은 아무나 공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만 잘하는 거잖아. 근데 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쉬워. 뻔해. 근데 단지 지루하고 힘들 뿐이야. 그걸 이겨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잘 참고 이겨낸 사람만 잘할 수 있다. 뻔하고 쉬운 만큼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해라.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잘 들어준 한 명 한 명 다 응원하니까 이번 방학에 꼭 열심히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들어주러 와서 수고했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